안녕하세요. 그날의 멍냥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한 편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혹시 강아지가 조용히 머리를 벽에 대고 있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무언가를 참아내고 있는 듯한, 말하지 못할 비밀을 품은 듯한 그 모습 말이에요. 익명의 사연자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강아지가 벽에 머리를 누른 이유, 그곳에 담긴 기억입니다. 저는 지방 소도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30대 후반, 결혼은 하지 않았고 부모님과도 멀리 떨어져 지내는 터라 평소엔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이 유일한 활력소였습니다. 아이들과 웃으며 지내는 시간이 즐겁긴 했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오면 적막한 고요가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죠. 조용히 TV를 틀어놓고 전자레인지에 돌린 식사를 하며 누군가와 나눌 이야기가 없다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요즘 이혼 소송으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고 아이들을 혼자 돌보느라 많이 지쳐 있더군요. 며칠 전 친구의 지인이 시골에서 유기된 강아지를 구조했는데 당장 임시 보호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어요. 본인이 도저히 여유가 없어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다. 저를 떠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노엘이라고 해. 구조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좀 맡아줄 수 있을까?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말과 함께 친구가 보내온 사진 속엔 조용한 눈을 가진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털은 중간 길이의 갈색빛이었고 살짝 헝클어진 털 사이로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가 보였어요. 눈빛은 맑지만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고 입꼬리는 살짝 처져 마치 울음을 참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모습은 보는 사람마저 조용해지게 만들 만큼 말없는 간절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중간 크기의 체구였고 털은 지저분하게 엉켜 있었지만 그 눈빛엔 설명하기 힘든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단지 조용히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은 표정이었죠. 폐가 근처에서 혼자 있던 걸 누가 발견했대. 사람 손을 피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서 있더래. 친구의 목소리는 잠깐 떨렸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지치고 외로웠지만 어쩐지 그 아이의 눈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노엘은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마주한 그 순간 노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낯설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전혀 겁먹은 기색 없이 그저 조용히 제 앞에 앉아 눈을 맞추었어요. 그 눈빛엔 설명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었어요.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아주 희미한 기대감이 뒤섞인 그런 눈빛. 어쩌면 노엘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곳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걸. 따뜻한 갈색 털을 가진 믹스견이었고 눈빛이 너무 조용했어요. 보통의 강아지들이 반가움에 꼬리를 흔들거나 낯선 사람에게 짖곤 하는데 노엘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로 제 무릎에 얼굴을 묻더군요. 그 눈동자엔 뭔가 오래도록 억눌러진 슬픔 같은 게 담겨 있었고 그 모습에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뭔가 저랑 닮았다고 느꼈어요. 노엘은 구조 당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사료를 줘도 바로 먹지 못하고 몇 번이고 주위를 살핀 후에야 조심스레 입을 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저녁에 혼자 밥을 먹을 때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었던 마음속 어딘가가 얼어붙은 채로 살던 제 모습이요. 노엘과 함께한 첫날은 조용하고 어색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식사 후엔 조용히 제 옆에 누워 있었고 밤에는 낯선 환경에 긴장했는지 자꾸 작은 한숨을 내쉬곤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짖지도 않고 낯선 냄새에도 불안해하지 않던 노엘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노엘은 종종 벽 쪽에 다가가 이마를 살짝 대고 조용히 서 있곤 했어요. 그 모습이 처음엔 단순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 보였죠. 하지만 그 행동은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더 길게 이어졌어요. 그 행동은 어느새 하루의 일부처럼 반복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노엘은 점점 더 깊이, 더 오랜 시간 동안 벽에 이마를 꾹 누르고 조용히 서 있곤 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참아내거나 잊으려는 듯한 슬픔이 느껴졌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단순한 버릇이 아니었어요. 노엘은 매일같이 작게, 아주 작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도와달라고, 아프다고. 조용히 울고 있었던 거죠. 하루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거실 벽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이마를 벽에 꾹 눌렀어요. 처음엔 그저 쉬는 자세인가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조용한 압박이 무언의 외침이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오후였고 저는 그저 평화롭게 쉬고 있는 거라 여겼어요. 또 어떤 날은 식사를 마치고 식탁 밑에 가만히 엎드린 채 식탁 다리에 이마를 정확히 눌러붙이며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안쓰럽긴 했지만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만 넘겼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마다 벽 쪽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도 반복됐죠. 집에 돌아오면 거실 한켠, 가장 조용한 곳에서 머리를 떨군 채 앉아있는 모습이 익숙해졌고 그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산책을 나갔던 어느 날엔 사람 없는 골목길 전봇대 앞에서 꼼짝 않고 선 채 이마를 꼭 눌러 붙이고 있었어요. 그때도 전 그냥 무언가 냄새를 맡고 싶은 건가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노엘은 점점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산책 중에도 종종 멍하니 서 있거나 눈을 자주 깜빡이곤 했고 밥을 먹다 말고 멍하게 벽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가끔은 같은 방향으로만 원을 그리며 걷거나 벽을 향해 걷다 멈춰버리기도 했죠. 어느 날은 불이 꺼진 방 한복판에서 가만히 서서 아무 소리 없이 숨만 고르고 있던 모습도 잊히질 않아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땐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학기 말 시험 준비, 학부모 상담, 학교 행사까지 겹치면서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흘러갔고 내일은 꼭 데려가야지 하던 그 다짐은 자꾸만 미뤄졌죠. 그 사이 노엘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노엘이 아침부터 밥을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거실 한가운데 조용히 누워있던 노엘은 천천히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고 제가 다가가 이름을 부르자 아주 작게, 정말 작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노엘은 그날 제 품에서 조용히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제 손에 닿아있던 노엘의 몸은 점점 식어갔고 따뜻하던 숨결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그때 제 얼굴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가슴은 터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노엘의 얼굴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이제 정말로 쉬어도 괜찮다는 듯이요. 그 아이가 떠난 후 병원에서 알게 된 병명과 설명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벽에 머리를 기대는 행동은 헤드 프레싱이라는 신경 증상이었고 이는 신경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징후라고 했습니다. 간기능 저하나 뇌염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도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런 행동이 보이면 즉시 병원에 데려와야 했다고요. 그 설명 하나하나가 마음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무릎 꿇게 했고 죄책감은 끝도 없이 밀려왔죠. 헤드 프레싱이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토록 자주 그렇게 조용히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노엘의 행동들을 나는 단순한 습관이라고만 생각하고 지나쳐버렸던 겁니다. 미안해, 노엘아, 미안해.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왔더라면 그렇게 자주 보냈던 신호를 그 조용한 외침을 내가 조금만 더 진심으로 들여다봤더라면 내 무심함이 너를 그렇게 떠나보내게 만든 건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밤이 되면 저는 늘 노엘이 마지막으로 머리를 기댔던 그 벽 앞에 조용히 앉곤 합니다. 노엘이 마지막으로 기댄 자리를 손끝으로 천천히 벽을 쓰다듬을 때마다 그 아이가 남긴 온기가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듯 느껴졌죠. 그때마다 마지막 눈빛과 숨결이 자꾸 떠올랐어요. 마치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작별 인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그 장면이 어김없이 떠올랐고 마음 한켠이 너무 아파왔어요.
저는 후회로 가득했어요.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노엘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제 바쁨을 핑계로 그 모든 걸 놓쳐버렸어요. 너무 늦어버린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반려견이 벽에 머리를 기댄 채 한참을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행동은 헤드 프레싱이라고 불리는 증상으로 단순한 습관이 아닌 신경계 질환의 가능성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간성 뇌병증, 중추 신경계 감염, 머리 외상, 독성 물질 중독, 심한 스트레스나 뇌염 등 다양한 신경계 이상과 관련이 있어요. 단순히 피곤하거나 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경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지체하지 말고 동물병원에 데려가 전문가의 진단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노엘처럼 조용히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곁에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부디 노엘의 이야기가 다른 아이들의 아픔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아주세요. 그 행동들 속엔 말하지 못한 아픔과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했던 아이의 특별한 행동이나 기억을 들려주세요. 그날의 먹냥,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가장 먼저 감동적인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당신의 하루가 그 아이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